IT의 신과 안테나! 네, 돌아온 월간 안테나. 요즘 월간이 아니라 거의 주간 같은데요? 격주 안테나죠. 격주 안테나. 네, 요즘에 핫할 때 바짝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석현 기자의 홍보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 키포스트. 네, 이지 키포스트. 요즘에는 그냥 안테나 치면 그냥 대충 걸리지 않나요? 네, 한 두세 번째 정도 걸립니다. 네, 네. 안석현 안테나 검색하셔도 되고요. 이지 키포스트.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그죠? 한 1,500명 넘었습니다. 네, 1,500명 넘었습니다. 지금 이지 키포스트는 1만 명 돌파하면 스트리밍 네. 한다고 이벤트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우리 안석현 기자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전통의 반도체 소재 회사, 소재 회사. 네, 또 투자업계는 한편으로 악명이 높은 IR을 잘 안 하는 동진 세미캠. 네. 네, 동진 세미캠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 회사는 일단 발포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원래는 발포제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스티로폼 같은 거 만들 때 안에 기포가 뽀글뽀글 생겨야 되니까 그걸로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세계 1위 점유율인데도 매출이 연간으로 한 1,000억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서 전자재료 사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포토레지스트 뭐 이런 것들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PR 보통 이제 그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쓰는 소재죠. 한때 이제 아베 전 총리 때 그죠? 수혜를 받죠. 그렇죠. 3대 그 제재 종목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려고 했고, 그때 또 기회로 동진 세미캠이 첨단 제품들을 국산화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EUV용 PR도 조금 하죠. EUV 조금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아직도 주력은 KrF용인 걸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랜드 플래시에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ARF하고 ARF 이머전, EUV까지 일부 하는데 메인은 여전히 KrF, 랜드 플래시 쪽인데, 최근에 이제 우리 양 기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가져온 이유가 몰리브덴 전구체 사업 진출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몰리브덴 전구체가 어떤 거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몰리브덴은 좀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기존의 낸드 플래시에 보면, 참고로 그 구글에서 3D 낸드 플래시 구조 이렇게 쳐가지고 검색해 보시면 요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 그림이 여러 나올 거예요. 그거 띄워놓고 보시면 좀 편합니다. 계단 모양에서 이 수직 모양으로, 수직 방향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채널 홀이거든요. 그 홀에 우리가 배선을 채워야 이 3D 낸드 플래시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반도체용 배선을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 구리를 썼었죠. 굉장히 이제 저항도 낮고 전기가 잘 통하니까. 근데 이렇게 채널 홀처럼 길게 뚫려 있는 데는 도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낸드 플래시에만 한정적으로 텅스텐을 쏘았었어요. 텅스텐을 CVD 공정으로 쫙 증착해가지고 안을 채워왔는데, 이것도 이제 점점점 단수가 높아지고 하다 보니 좀 한계에 봉착을 한 거죠, 이 텅스텐이. 그래서 이 텅스텐을 우리가 몰리브덴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해 9세대 낸드부터 텅스텐을 몰리브덴으로 교체를 해서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삼성이 했으니까 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따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사용량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뭐 랜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앞으로는 이제 채널 홀, 일종의 데이터 셀이 아파트 각 호실이라 그러면 그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해도 그죠? 네, 뭐 무방할 텐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기존에는 낮은 건물에서는 텅스텐으로 했는데 이제는 더 고층 엘리베이터는 몰리브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쪽 소재는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거를 2020년 초반부터 텅스텐을 몰리브덴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단수가 계속 높아지는 건 명확하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작년부터 이제 양산에 투입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들어간 회사가 이제 프랑스의 에어리퀴드 그리고 미국의 인테그리스, 이렇게 두 개 회사가 그동안에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구체 사업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실 소재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면 앞으로 사용량 계속 늘어날 텐데 이 국산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동진 세미캠이 워낙 모르겠습니다, KrF 쪽으로 하면서 낸드 쪽 트렌드를 잘 보고 있어서 그런지 이걸 캐치를 해서 사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는 매출 규모가 되게 적을 텐데 향후 뭐 좀 기대할 수 있는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사실 아직은 매출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막 기획을 하고 있는 단계고,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미국에 있는 M사, 그러니까 제가 회사의 풀네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M사와 제휴를 통해서 그 회사는 몰리브덴 원소재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럼 그 원소재를 받아서 동지 세미캠이 후처리를 하고 그리고 담아서 이제 고객사에 공급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가지고 있고요. 지금 봤을 때 일단은 3D 낸드 플래시의 9세대 버전, 삼성전자 기준으로 하면 300단 이상 여기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400단, 500단 가면 당연히 계속 들어가겠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D램이나 아니면 2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 이쪽에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텅스텐 시장이 1년에 한 1.2조, 1.3조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가 이제 한 번에 다 대체되는 건 아니고 이 하이엔드급부터 바꿔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좀 대체해 가겠죠. 예. 물론 근데 이제 풀로 다 채웠을 때는 요 1.2조 시장을 바꿔나갈 수도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기로는 몰리브덴이 텅스텐 비해서는 한 두세 배 정도 단가는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반도체 라인이 있잖아요. 네. 거기 그럼 장비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이 CVD 소재가 바뀌면? 예,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텅스텐은 CVD로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근데 요 몰리브덴은 ALD로 한다고 하고 요 장비는 램리서치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5대 정도 구매를 했고요. 올해 20대 더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쪽으로 뭔가 이 트랜지션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최근에 낸드가 300단, 400단으로 고단화되면서 기술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이제 극저온 시각이라고 해서 이제 채널홀 뚫는 게 그죠? 이제 극저온 시각으로 바뀌고 있고 최근에 그 도쿄 일렉트론이 이쪽으로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각 기술도 바뀌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이 중국의 YMTC한테 하이브리드 본딩. 그렇죠. 네. 하이브리드 본딩 엑스태킹에 대한 기술 라이선스를 했는데 이제는 셀하고 페리를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이는. 그러니까 이제 낸드도 사실 이제 400단 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기술의 변곡점이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많은 투자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또 몰리브덴이 중요한 한 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보면 아직은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보면 초창기인 것 같고 뭐 동진세미캠이 지금 뭐 미국에 있는 M사하고 같이 조인트를 한다고 해도 법인 설립하고 그리고 동진세미캠 차원에서 한 200~300억, 300~400억 정도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해요. 설비 투자하고 라인 돌리고 하려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에 매출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제 주가가 언제부터 움직일지는 저는 뭐 확신할 수 없지만 내년 초 혹은 올해 연말 정도에 뭔가 좀 본격화가 될 거다라는 스케줄을 가지고 아마 관점을 보고 가지고 계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이 이제 기존의 주력 사업은 포토 레지스트 뭐 이런 쪽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도 유럽에 좀 열심히 해보려고. 에스나. 그렇죠. 노스볼트 쪽은 지금 거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 하여튼 뭔가 회사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제 변신하는 거는 좋은데 시장하고 소통은 항상 아쉬운. 네. 최근에 또 창업자 이제 이부섭 회장님이 또 작고하셨죠. 작고하셨습니다.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승계 요 또 변수가 또 주가에는 또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일단 한번 움직이긴 했는데 어쨌든 좀 투자하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기업으로 네, 항상 전통의 기업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우리 안 기자가 투자의 관점보다는 산업의 관점으로 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축으로 몰리브덴 ALD 소재, 네, 전구체 이런 쪽을 이제 좀 설명드렸다는 거. 혹시 뭐 더 추가로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요거 설명 안 드렸었는데 기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몰리브덴이 제가 2020년부터 계속 검토가 돼 왔다가 좀 1, 2년 미뤄다가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적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되게 몰리브덴 특이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 전구체들은 우리 뭐 아는 텅스텐이나 아니면 다른 뭐 하이케이 소재들 이런 것들은 다 보면 기체 아니면 액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깡통에다 담아가지고 쭉쭉 밀어 넣으면 동일한 압력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비에. 근데 몰리브덴은 고체로 써야 됩니다. 고체 전구체는 굉장히 특이하죠. 그렇죠. 난이도가 높네요. 예, 요걸 장비 바로 옆에서 이 엄청난 고열로 한 400도 정도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걸 끓여서 기화시키면서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음을 뭐 한 이만한 얼음 녹인다고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같은 열을 전해줘도 녹아서 나오는 양이 많겠죠. 근데 점점점 얼음이 다르면 다를수록 나오는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표면적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 몰리브덴을 어떤 깡통 같은 데 담아가지고 공급하는 그 모듈을 캐니스터라고 하거든요. 요 캐니스터 작업을 아마도 동질 세미캠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미국 M사와의 협력이 아직 비즈니스 범위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동질 세미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생각보다 클 거라는 거. 예, 그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원재료 가져와서 파는 그런 건 그냥 뭐 아닙니다. 예. 단순하게 그냥 가공 처리해서 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네. 여기서 이제 캐니스터라고 하는 그 어떤 담당하는 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거다.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에어리퀴드나 인테그리스도 사실 원소재는 그 M사 포함해서 다른 회사에서 가지고 오고 캐니스터와 후처리 작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에어리퀴드, 인테그리스하고 롤이 다르지 않은 거죠. 동질 세미캠이. 그게 이제 굉장히 그래도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진입해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한번 볼만하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이어서 안테나 다음 기업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